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저는 제가 그 ESL 경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ESL이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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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신 지점에 그 본체이자 모체이자 한신 지점이고 그 성골 한신, 한신이 처음 한신 지점 될 때 같이 분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는 FC, GSL, SSL을 굉장히 좀 오래 하다가 제가 GSL 때 이제 이번 오전에 SSL 달면서 쭉쭉쭉 올라가실 때 저는 그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도입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일령 본부장님 그 강의를 듣고 나도 약간 이런 생각이 이런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팀이 얼마나 좀 올라가고 있는지 아마 제가 그 ESL들 모여 있는 전체 동기들 중에 그 정착률 1위 그리고 그 생산성 1위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에 되게 좀 민감해서 항상 이런 자료 제가 직접 만들고 뿌리진 않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본인이 여기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만들고 있고 이제 한율 지점까지 늘어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글자가 깨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한시 5팀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팀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선은 정근호 파트너님은 어쨌든 저희 팀에 합류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합류해 주셨고 여기 원래 그 기존 인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 김서희라는 친구를 뽑아서 이 김서희라는 친구가 지금 이 11월 이제 9차월 지금이 이제 7차월이니까 한 9월 정도면 이제 부지점장 승급을 합니다. 입사하고 9개월 만에 바로 승급을 하는데 밑에 한 17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채용 사이트고 이 친구도 무조건 DB밖에 없습니다. 지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채용 사이트 지금도 채용 사이트로 직도를 뽑고 있어요. 저 TX 보러 가야 돼요. 끝나고. 그래서 저희 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채용 사이트를 다들 이제 선배님들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들어오는 애들마다 정상적인 애들 패널이 달려있는 게 신기한 거 왔는데 도망가고 노쇼 많고 드라마 많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영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한이 자체 대비 생산하기 시작했고 외부에서 판매하는 DB와 신한에서 판매하는 DB의 질이 현격하게 완전히 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시니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강화를 좀 많이 마련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채용 사이트로 제가 뭘로 진행했냐면 지금 그 한신 본부에서 상생금융 하는 거 아시고 계세요? 네, 상생금융을 지금 13기째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금융 세미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전체를 다 할 건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는 좀 FC 분들의 피로도를 좀 떨어져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피로도를 안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최강 지점이나 뭐 이렇게 하는 도입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그 지점들은 전화를 돌리죠. 이력서를 보고 콜센터처럼 전화를 돌려서 합류하게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FC들의 피로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 30명 전화하면 한 명 올까 말까. 그러니까 한 3만 원 쓰면은 그러니까 확정으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제가 이제 그 과거부터 제 이제 그 도입자 제가 이제 저를 도입해 주신 분이 이은규 단장님입니다. 근데 이은규 단장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영업도 가슴 영업 하셨고요. 도입도 가슴 도입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용 사이트와 완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OTM에 이제 팀장으로 있을 때도 항상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습니다. 힘을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 많고 노쇼 많고 이러니까 지인들보다는 확실히 뒤떨어지고 잘 안 되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고 ESL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취업 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문성 이제 저희 팀장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좀 없어졌지만 그 어플 중에 SOON이라는 순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단기 알바 어플입니다. 그 단기 알바 어플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노쇼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15,000원씩 2시간 금융 세미나 강의를 하겠다고 올리면 거기 신청해서 오는 친구들은 노쇼를 못해요. 왜냐면 어플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노쇼를 하거나 지각을 하면 페널티가 나가요. 그래서 다른 데 채용될 때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20명씩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양지점이나 한별지점 난리가 났죠. 쟤네 왜 이렇게 잘 와? 근데 이제 한 30명, 40명 할 때까지도 한 명도 못 뽑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금융 세미나만 하고 보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BI 얘기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팀에 이제 김시우 FC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친구가 김시우 FC가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미남이고 몸도 좋고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금융 세미나 할 때 그 저희가 리포트를 써요. 그 설문조사 이 세미나가 어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내용 씁니다. 이제 상담 결과 내용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뭐 세미나가 좋았냐, 당신이 뭐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냐, 뭐 실행력에 대한 인지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생기고 이렇게 또 있으니까 거기 여자분들이 또 많거든요 세미나에.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서 이거 설문지 나눠주고 이렇게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이제 뭐 직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FC입니다 라고 하니까 입사한 지 얼마 되셨어요? 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좀 오프 더 레코드가 된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랑. 그래서 갑자기 CIS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좀 우연의 일치였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항상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할 때는 저 이제 2018년에 위촉했고 저 ING 출신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저 고인물 약간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입사한 지 따끈따끈한 3개월 애가 들어가가지고 저 이렇게 컸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좀 오프 더 레코드가 됐나 봐요. 그렇게 CIS를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안 뽑혀서 저희 팀원들은 이제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약간 지쳐갈 때쯤에 그 발리 썸머 가기 전에 본자님이 갑자기 다 모아놓으시더니 인생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정재민 담당님을 만난 것과 이은규 지점장을 도입한 건 타이밍이다 라고 하셔서 그때 마감 3일 남았어요. TS 마감 3일 전에 했어요. 이틀 전. 그래서 제가 그냥 해보자 한번 해서 그날 온 게 김서희 FC였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제가 이거 저도 이제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해봤자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냥 그 리더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했는데 지금 제 조직이 40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김성이라는 친구가 뽑은 친구가 2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5명이 더 들었어요. 4명 정도 더 들었고 다 채용 사이트입니다. 나이 다 40대, 30대 그리고 다 어디서 일을 하다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모래 중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조수영 FC가 또 입사하자마자 2명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인이에요. 그 여기서 또 2명이 뽑혔고 여기서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채용 사이트는 그냥 물고입니다. 딱 트자마자 거기서 분명히 지인이 도입이 되고 그 지인이 또 채용 사이트를 도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렇게 보시면 원래 14명인데 여기 5명 이제 시체예요. 자격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죠. 17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지금 팀원들 수고요. 점점점 이게 늘어서 지금 29건인데 지금 37건이고 지금 입사 대기 하시는 분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2025년도 목표 수석부시험장 도입 32명
분할 6명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1분기 지금 끝날 때 도입이 12명이 있어요. 2배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지금 들어오실 분들 이제 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작년 8월부터 입사해가지고 드랍 있으신 분이 딱 2분밖에 없습니다. 다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들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막 회사를 그만두고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았던 게 금융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직 준비를 하시지 않는 분이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알바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알바 분들이 서로 너 알바야?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거기 왜 앉아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냥 돈 벌러 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세미나라고 하니까 듣는 거죠. 들어서 막 얘기하다가 관심 가진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 말고 3팀에 또 함께 해달라고 했던 최영원 FC가 GSL, SSL 되는 과정에 그 세미나로 또 장선미라는 FC를 뽑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남자친구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제가 이걸 하면서 CIC를 하루에 지금도 하루에 10번 정도씩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조인업 못 나와요. 조인업 나갈 수가 없어요. 조인업 나갈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이 되기까지 저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지금 저희 그 한신의 167팀에 그 한준수 ESL이라고 하시는 분이 합류를 했어요. 그분과 저희 팀의 체력이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도입 양이 좀 더 많은 거고 그분은 이제 그 팀은 이제 ESL이 3명이고 저는 ESL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칭과 얘기와 그 CIS OT는 거의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빨리 ESL 분할을 하려면 무조건 한 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생각하시기에 저는 도입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는 게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 이상호, 김성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 2명은 도입을 하지 않고 첫 달에 CMP를 1,000만 원 정도씩 했어요. 그래서 김무성 팀장은 본인이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칠 거라는 예상을 약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신입들 들어와가지고 CMP 500 넘기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고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들어와서 CMP 첫 달에 1,000만 원 쳤다 그래도 다음 달에 빵원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계속 정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냐였는데 전 들어오면 무조건 3달 안에 2명 그리고 첫 달에 CMP 200 더 이상 치지 마라 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3달 동안 200씩만 칩니다. 그리고 3달 동안 2명을 못 뽑으면 너 인사는 나간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소희 팀장이 딱 들어오고 나서 첫 달에 2명을 딱 뽑았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4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SSL을 달았는데 지금 이 바뀌기 전 BI거든요. 그래도 지금 나오는 월급이 800, 9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책이니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 생긴 게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되게 무용하던 친구라 되게 폐쇄적인 좀 느낌이 있고 저희 이제 그 신한라이프 문화잖아요. 이렇게 제가 와서 강의를 또 하는 것처럼 저희 팀에도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알려줍니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친구가 엄청 많이 커져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가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경지점을 되게 애정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저희가 많이 뵀던 분들도 있지만 항상 제가 거미점장을 또 되게 좋아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친했던 써먹어서 친해졌던 FC분들도 계시고 해서 상생금융연수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본사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지인이든 채용 사이트든 알바든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막 합류한 167팀 그 한준수 ESL은 상생금융연수에 우승을 걸었어요. 그래서 채용 사이트로 사람들을 상생금융연수라는 식으로 불러서 다 불러서 OT를 합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거 채용하는 거고 관심 없으면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그 언어 잘 안 되고 좀 이상하신 분들도 거기서 다 거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나이가 43 그리고 농협 다니셨던 분이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삼성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20억대 아파트 살고 계신데 남편도 은행 뭐 지점장 같은 거 하세요. 근데 이거 알바하러 왔다가 나도 해볼까? 바카슈어한테 많이 팔았는데 여기 사람들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바로 입사하셨어요. 바로 뽑혔어요. 그분 첫 달 시작하자마자 지금 CMP 500 바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는 그 DB 문화도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경제는 DB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몇 명 있어요. 저는 무조건 DB 하는 DB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과는 저는 이제 끝물을 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DB 중에도 뭐 저희가 하시는 건 똑같잖아요. 뭐 DB 해봤자 뭐 거절 많다, 뭐 많다.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잘하는 팀이 있고 그 안에서도 계속 누군가를 꽂는 팀이 있는데 그게 저희 팀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채용 사이트 어떤 기획 이런 세미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인 도입은 더 힘들어졌고 그렇다고 채용 사이트를 뽑는다고 일을 못하냐? 아니에요. 지인도 못하고 채용 사이트 일 못해요. 둘 다 못해요. 그럼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인데 1년 동안 시니어로 잘 키우려면 DB밖에 없어요. 계속 만날 사람을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채널 아시죠? DB 주는데 수당률 80%잖아요. 전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수당률 80% 진짜 최악이에요. 저 겪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도입 DNA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채용 사이트를 불러서 설명을 해주고 상생들 중에 무조건 한 명이라도 참여를 해서 환경지점도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첫 교시는 제가 합니다. 금융에 대한 얘기를 막 풀어요. 그래서 변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뒤에 2교시는 이제 본부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짜리예요. 다음날 이제 이응규 단장이 와서 BI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교시 아까 제가 저희 김시우 MC가 했던 것처럼 이제 갓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론 성공 모델 조금 달리고 있는 FC가 오프레이크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상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한 달에 무조건 2-3명씩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던 한양, 한별, 한율, 한진도 이제는 한신이 뽑는 걸 보더니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OT팀 되게 보잘것없이 그냥 뭔가 남겨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이 폭풍 성장하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근데 그거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잘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늦지 않은 게 밸류업 DB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거 기준으로 도입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채용 사이트로 2명을 뽑을 수 있다는 비전을 주셔야 되고 그러면 월급이 얼마 받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김서희 팀장의 월급을 얼마 받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제 곧 요거도 오픈을 합니다. 제가 항상 부러워했던 한결 지점에 노션이죠. 저희가 준비한 지 1년 정도 했고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여기 SLM들이 가장 큰 고민 똑같은 얘기 수천 번 반복해도 잘 모른다. 난 안 배웠는데 안 들었는데요. 이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냥 들어가서 핸드폰으로도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거 한 달에 본부장님이 계속 결제를 계속 하시는데 200명 넘게 동시 접속 가능하고 들어가셔서 전자문서 어떻게 동의하는지 뭐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신입이 와가지고 저 뭐예요? 라고 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오픈하면 바로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있는 신입분들한테도 엄청 유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GPT 쓰시죠? 네. 저는 제가 커스텀을 합니다. 저희 팀 업적 다 넣었어요. 저희 팀 업적 다 넣고 저희 회사 규정집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조수경 GSA 언제 그 SS의 생각 과정이 그 얼마만큼 그걸 했는지 업적을 했는지까지 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제 일을 좀 덜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CIS 해야 되고 엄청 바쁜데 이때 이걸로 치고 조사하면 분명히 틀린 것도 있지만 되게 정확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게 저희 팀에도 저희 팀원들이 제가 자리에 없으면 저한테 보고하고 와서요. 지가 쳐요. 지가 치고 그냥 보고 갑니다. 근데 저는 저 대신에 이걸 해줄 수 있는 GPT가 있다는 점이 좋고 그래서 금융세미나 채용업을 단기 알바 이런 식으로 무조건 ESL 직도를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간접 도입에 대한 부분 많이 생각했는데 제 직도가 우선 한 명만 잘 들어오면 그 밑에 간접 도입으로 뽑아내는 그 도입의 수가 엄청나게 커지고 저도 이렇게 직도를 또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도도 지금 2명 이렇게 또 늘어났는데 어떤 실천력이 필요한데 그 실천력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제가 CRS를 어떻게 신입분들을 데리고 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투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뭘 줘야 되죠? 제곱하나 지금 이렇게 총 35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1, 2페이지도 거의 없었던 지금 이제 많아졌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김사희 팀장이 12월에 위촉을 했고요. 2025년도 1월 월급이 580만 원이에요. 그죠? 12월 위촉했을 때는 교육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달 CMP 얼마 했습니까? 240 했고 RTS 지금 400 받았잖아요. RTS 400이 2명 뽑아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본인 계약한 거 200만 원 계약한 거 100만 원이랑 2명 뽑아서 300 나온 거 해서 400이죠. 이 친구는 2달째 월급이 580으로 시작해요. 제가 무조건 CIS 할 때 이거 다 보여줍니다. 그냥 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2차월, 그러니까 3차월이죠 이때가. 이때도 월급 500. CMP 240. 3월 달도 730. CMP 420. 4월 달엔 370에 심지어 여태 약간의 환수 그 시료 같은 게 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860이었어요. 도입 시책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5월달 월급이 600이구나. 이번 달 SSL 승급을 하니까 CMP 500 쳤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이때 비슷하게 들어왔던 동기는 도입 한 명도 없어요. 근데 CMP 1000, 2000 이렇게 1000 두 달 치고 나서 지금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코칭할 때 말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김서희 팀장이 뽑았던 사람 중에 조수정 FC라고 있다고 했죠. 이 친구도 이제 바로 다음 1차월에 입사를 했어요. 2명 바로 뽑았으니까. 그래서 290을 받았죠. 그리고 2차월 때부터 얘도 바로 뽑아가지고 GSL이 되면서 바로 500으로 바로 바뀌죠. 월급이 이렇게 CMP를 200, 300만 치는데도 월급이 계속 이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이 영업을 잘하거나 아직도 설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네. 아직도 자기가 나가가지고 혼자 영업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무조건 신화에서 이 돈을 주는 이유는 도입을 했다.
얘가 만약에 왔는데 도입을 했다. 이건 무조건 투자입니다. 조수정 FC가 들어와가지고 2명을 뽑았다. 너 그만한 능력 있네. 내가 투자해줄게. RTS 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CMP를 맞춰 나가는 건데 제가 들어왔을 때 딱 신입 지인 들어왔다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채용 사이트 들어왔다고 잘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결국엔 이거 성장 그래프인데 얼마나 정착률을 많이 높이느냐는 사실 조인업 다 다녀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옆팀 타팀에서 엄청 부탁 많이 하는 거예요. 타 지점에도 부탁을 많이 해요. 거의 저는 뭐 전통령 하다시피 다 밖으로 보내요. 기본적인 교육은 제가 다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시키게 하고 대신에 조인업은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FC들은 이제 뭐 시니어들이랑.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니어들한테 팔로우가 가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본인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2명을 뽑고 난 FC와 2명을 뽑지 않은 FC 이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보여주면서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도입 기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잠깐 하지 않으셨어요? 코리아 팀? 하셨나요? 네.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코리아 팀. 저희가 지금 총 뽑는 인원들이 우선 인사체험, 인사관리 쪽으로 한 명 이렇게 뽑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비서나 사무 내부직 행사 참여, 행사 보조 이런 것까지 싹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에 누가 엄청 많이 오냐면 그냥 알바 면접 보러 온 애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런 자기 이렇게 표만 있죠. 누구누구 팀장,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진짜 면접 보는 자리처럼 해놓습니다. 자기 책상에 이렇게 있고 면접자는 의자에만 앉아 있고 거기에 제가 주는 그 질문지 리스트로 그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FF를 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입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친구들 애초에 좀 소팅을 잘해야 돼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오는 친구들은 그 조건은 우선 회사를 많이 다녀보지 않은,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뭐 알바만 해봤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마인드가 아예 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뽑는데 저희 팀에 가장 어린 친구가 23이고요. 이 채용 사이트로 가장 나이 많게 뽑은 분이 79년생이시니까 사실 채용 사이트는 그 나이에 대한 한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일 필요한 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여기 한경주점에 또 훌륭하신 분들, 신성팀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 금융 세미나를 자체로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시려면 제일 쉽게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는 없어졌지만 급구라는 어플은 나와 있습니다. 급구를 다운받으셔서요. 본인 그 사업자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도 되고 신한라이프 사업자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금융 세미나라는 말만 안 하시면 돼요. 뭐 행사, 참여, 오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를 불러서 여기서 행사를 한다. 저 이렇게 소셜방에서 했었어요. 항상 다 요만큼 앉혀놓고 그래서 강의를 하죠. 금융에 대한 얘기 해주고 보험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마지막에 BI에 대한 내용 풀고 성장했던 스토리 풀고 그래서 본인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직을 고민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하루에 2시간씩 똑같은 거를 5번씩 하려니까 제가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또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또 얘기하고 관심 있는 애들 또 얘기하고 근데 그 과정에 겪으니까 제가 엄청 말이 늘었더라고요. 체이스 하거나 아니면 이 금융 세미나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친구들을 불러내실 거잖아요. 사실 불러내는 기재는 급구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알바몬이나 이런 걸 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저희가 차세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딱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퍼스널 컬러랑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컬러랑 퍼스널 브랜딩을 왜 기획하고 지금 하려고 하냐면 그 채용 사이트로 들어왔던 친구 중에 2명이 원래 그 사업을 하던 친구들인데 그걸 만들어서 누굴 뽑고 싶냐면요. 지금 알바들 뽑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희는 오히려 같은 영업 조직 안에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튜어디스나 아니면은 뭔가 그 오픈된 그 자기를 보여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퍼스널 컬러가 궁금하고 본인의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분들을 초빙하려고 좀 수준 높은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한으로 초빙해서 신한에서 주최하고 너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인사이트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참여해보라고 초대장을 계속 쏠 거예요. 쇼비를 받으면. 여기에 정말 좋은 강사들이 올 거다라는 걸 하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하는 그 BI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많아져야 돼요. 지금 저희 회사, 저희 한신지점으로 19층으로 올라오는 FC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많아져야지 무조건 도입이 많이 늘어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19층으로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밑에서 카페에서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봐야 돼요. 어떤 분위기고 어떤 그런 건지 봐야지 그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1차적으로 좀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별한 신성은 사실상 신입들 중에 확 퍼포먼스를 치고 도입을 잘하고 올라가는 친구가 없다면 금융상생 저희 한신에서 하는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보여주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비전을 많이 주거든요. 질문이 진짜 많아요. 마지막 시간에 진짜 그렇게 줘요? 4개 아니에요? 다단계 아니에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질문. 그래서 이제 질문 그만 받는다고 끝낼 정도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지금 도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3개월 이내 2명, 그리고 3개월 이내 2명 하는데 첫 달에 200, CFP 200, 둘째 달에도 200, 셋째 달에도 200.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GS의 승급 조건. GS의 승급 조건. 그래서 210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한테도 2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CIS를 하고 설명을 할 때 그 친구들한테 CAMP 200을 놓치면 그 어떤 일을도 잘 못할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CIS, 여러분 다 CIS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간은 공평하다, 상대적이고, 제가 맨 처음 얘기하는 건 당신은 시간을 파는 사람이냐 시간을 사는 사람이냐. 왜냐면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시간을 팔아서 시급받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당신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가 아니라 당신 시급 얼마씩 받고 일하세요. 저는 1시간 강의하는데 14만원, 12만원씩 공부해서 갔는데 당신은 시급이 얼마입니까? 내 월급을 환산해서 시간으로 따질 수 없지만 계속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가난해질 거라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계속 부자가 될 거다,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어떤 삶을 살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80살까지 계속 일만 할 거냐. 그래서 제 회사 얘기를 하고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한생명 신한라이프가 되어 있고, 이 자료를 제가 많이 쓰는데요. 탑2를 향한 이 얘기랑 요 자료를 많이 씁니다. 지금 신한에서 그 3가지 제도를 변경을 한 다음에 가장 크게 교보생명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요거다. 전속 설계사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전속 설계사를 계속 양성하고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보생명은 지금 고령설계사 민촉을 제한할 정도로 고령설계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신한라이프는 20, 30대, 40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런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런 전속 설계사 양성과 젊은 리더의 양성에 교차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요 내용을 보여주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40 정도밖에 안 됐고 리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IS를 푸는 요 과정 중에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면 채용 사이트는 저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랍이 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본사교육 들어왔다가 아 환수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수에 대한 내용, 신입 활동 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상세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이 TS를 보고 이 시간이 남으면 입과정 교육을 해요. 저희 입과정 교육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내용을 풀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합니다. 위축 주가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고 신활동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정산이 되냐? 수수료 정산이 13차부터 22차월 동안 10개월 분당 정산될 거다. 거기서 수수료 수입 안정 수수료 기준에서 차감되는데 수입 안정 수수료가 뭐냐?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의 당신의 그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모집 수수료 그리고 그 금액관리 수수료, 수입 안정 수수료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한번에 그 수수료를 얘기를 하면서 수입 안정 수수료가 왜 생기는지도 얘기를 하고 13차월 동안 10건을 했을 때 150만 원이 감면이 되는 부분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노션에 넣어놨습니다. 궁금하면 무조건 열어서 보라고. 네. 무조건 열어서 보라고. NSM에 대한 얘기를 풀 때 어떻게 풀지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타사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좀 설명하기에 일반인들한테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랑을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프랜차이즈고 프랜차이즈를 계속 이렇게 줬을 때 실제로 이런 로열티를 받는데 약 그 매출의 몇 프로 정도를 이제 본사로 로열티로 보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풉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때 로열티 5%가 프랜차이즈 그 카페에서는 최고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제 밑에 제가 직접 본점을 줬던 친구들한테는 약 29% 정도를 로열티를 받고요. 그 밑에 제가 본점에서 또 뻗어나가는 분점한테는 제가 15%씩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예요. 이거 사업성 좋다? 하나 다단계다. 저 무조건 다단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단계예요. 구조 다단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단계랑 신한라이프랑 결정적으로 다른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규제. 무슨 규제? 어쨌든 저희가 뭐 아는 그 다단계들은 어디에 규제를 받습니까? 제가 보기엔 규제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로기준법의 규제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도 적절하게 나서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얘기하는 게 다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신한라이프는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금융감독의 규제 맞습니다. 네, 생명보험협회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다단계라면 당신 머릿속에 금융감독원 자체가 바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심어주고 가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절대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무조건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채용 사이트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다단계 같아서 안 할래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절을 정말 세게 때려놔야 그들이 궁금증이 안 생겨요. 그들은 궁금증이 생기면 뭘 검색하냐면 저한테 안 물어보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드랍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에 대한 얘기, 이거 백날 얘기하면 또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노션에 녹여놓으면 그들이 궁금할 때 언제든 열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BI에 대한 설명합니다. 영업지원과 교육지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들한테 이거 펴놓고 하는 말이 지금 영업하는 시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한라이프 영업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정산 CMP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우선 포인트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아메리카노를 샀을 때 있는 가격표처럼 그냥 우리도 상품을 팔았을 때 나오는 월급이 가격표처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종신보험 한 12만 원짜리를 2개를 팔면 한 200 정도를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개를 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지원금, 영업지원금으로 받는 돈이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우선 보수적으로 50%만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한 달에 당신이 12만 원짜리 두 개만 팔아도 갈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업을 잘한다 생각하면 12만 원짜리 8개를 팔아서 CMP 800을 쳤다. 그러면 추가로 받는 영업지원금이 얼마죠? 300이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하는 시기가 아니라 도입하는 시기다. 두 명 뽑으면 얼마 줘요? 300만 원씩 12달을 주죠. 그냥. 그러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는 신한라이프가 영업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요? 아니면 관리직한테 돈을 많이 줘요? 관리직한테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하는 시대가 아니라 당신들이 들어와서 영업 잘할 거라고 생각하냐? 전 당신이 영업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대신에 가져야 될 비전이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신이 빨리 GSL 2명을 뽑아야 되는데 3개월 만에 2명을 뽑고 3개월이 되는 차에 GSL 승부되는 거다. 그럼 당신 월급이 어떻다? 아까 그걸 보여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영업을 잘 했을 때 있는 수박도 보여줘요. 800을 쳤을 때 얼마를 받는지. 그럼 거기에 본인이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게 기본급이에요? 라고 뭐라고 할까요? 성급이에요. GSL로 들어가는 순간. 왜냐면 도입 2명만 하고 GSL이 안 되면 아예 힘들죠. 근데 GSL이 되고 난 다음에 밑에 FC들이 CMP를 많이 치지 않아도 이 돈은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도입만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도입을 2명 했다. 근데 그 친구들이 CMP 150을 치지 않으면 RTS 안 나옵니다. 근데 GSL이 타이틀이 달면 그 친구들 CMP 150 맞춰도 돈이 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본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자격 유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 당신이 자격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돈 벌려왔잖아요. 이 친구들. 사실 어떤 비전이 있어서 진짜 온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다니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진짜 어느 정도 환수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진짜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가 자격 유지를 하는 이유, 해야 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팀에는 이 도입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부 사무직 뽑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사 참여시키려고 그 상생도명으로 부르려고 행사 도우미, 행사 스텝 뽑는 거에 대한 부분 그거를 해서 저희 팀원은 저한테 어떻게 그 면접을 붙이냐면 우리 옆에 계신 분 지금 거의 제가 하루에 10시부터 17시, 18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1시간마다 면접을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와요. 제가 이번에 저기 세부 갔다 오기 전에도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TS가 완전히 잡힌 거. 근데 여러분 그 계약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AP 해야 되고 계속 안 하면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계약하느라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도입하느라 돌아다니는 거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은 노쇼도 많아요. 불러서 코리아 팀처럼 불러서요. 여기 앉혀놓고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사무직을 어떻게 뽑을 거고 뭘 뽑을 거고 뭘 할 거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FF를 잘 따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FC 했을 때 좀 잘한다 못한다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신입분들을 모르시면 ESL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봐요. 이것도 쪼이나오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친구들한테 어떤 FF를 뽑아야 되는지 옆에서 다 보고 배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TS를 붙여넣는데 사실 드랍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약철이 많다고 계약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3W 하는 것도 똑같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희 팀이 지금 한신사업본부에서 TS가 제일 많고 인원도 제일 많아지는데 이런 상황이 제가 비전을 계속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그들한테 3달 안에 2명을 뽑아야 돼야
꼭 그리고 너가 CMP 200만 점 더 치지 마. 200 더 쳐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수익률 90%이기 때문에 첫 달에 들어와가지고 돈 더 못 받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 월급이 580이 되는 순간 우선 저한테 팔로우가 확 와요. 맞네? 되네? 그리고 저는 첫 달에 왔을 때 본부장이랑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중간 위촉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15일밖에 안 남았을 때 위촉 딱 했는데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저한테 바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꼭 계약해라. 시간 없다. 영업할 시간도 없고 도입할 시간도 없다. 어디다 신경을 쓸 건지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해라. CMP 200 칠 건데 지금 당장 나가서 영업하고 DB 해가지고 15일 동안 불러. 그럼 이제 이미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 쓸 건지.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도입하라고 해요. 다른 영업적인 부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네가 지금 나가도 혼자 나갈 수 없고 DB를 하더라도 지인을 가더라도 거절 받고 그만두기 일수다. 그냥 빨리 사람 뽑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저거 뭐 모르는데 어떻게 뽑아요? 절대 아닙니다. 2년차가 뽑아도 본인이 코칭 못해요. 무조건 ESL이 코칭하거나 SL들이 코칭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부터 똑같이 얘기하면 이거 무슨 코칭인데 영업해. 그 다음부터는 영업하는 거예요. 2명 뽑고 영업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내가 영업을 배우는데 월급이 500으로 시작해요. 영업을 배운다는데 이제 시니어 막 쫓아다니는데 배울만 하지 않아요? 진짜 배울만 하잖아요. 그래서 김소희 팀장이랑 조수종 GSL은 제가 한 번도 업전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지가 딱 2명 뽑아놓으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 했을 때 얼마 받는다. 그럼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DB를 더 사고. 제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거는 딱 첫 달에 세 번째 달까지 3명 뽑게 2명 뽑게 도와주는 거. 그 신입이 계속 많으니까 제가 계속 바쁜 거지만 그 친구들이 2명을 뽑고 그 친구들이 뽑은 친구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뭐 계속 성장이 최고 사이트 성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구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급구 못 하시겠으면은 제가 이거는 지원자한테 자료 공유할 때 저희 그 월급표 해가지고 월급표 있는 것들 그 신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2명 뽑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것들을 다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그 CIS 할 때 무조건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아니 이게 기존치를 그냥 납치해 그냥 다 영업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걔네들 데리고 와서 이제 관리자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 영업도 이제 한번 조금씩 알려주면서 시니어 붙여가면서 그게 답니다. 거기 중에 잘 따라오고 똘똘한 애는 진짜 막 치고 나가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잘 치고 나가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좀 그 특유의 그 따뜻함과 그 체육 사이트에서 또 따뜻함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코칭하기 어렵다. 제가 NFC 그 ESL님들이랑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 뽑아놨는데 코칭하기가 너무 힘들다. 새벽 4시에 출근 못하겠다고 카톡 오고 저는 아침마다 한 3-4통씩 받습니다. 네. 오늘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알죠?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출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회사를 와서 면접을 봐야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안 하는데 도입을 그 면접을 저 혼자 보라고 하거나 CS를 저 혼자 하라고 하면 저 절대 안 합니다. 본인이 무조건 회사를 나와서 그 시간에 앉아서 저랑 같이 보더라도 그러고 가더라도 무조건 와라. 그러니까 회사를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도 또 누군가는 하실 겁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노션을 보여주면서 한결 지점장이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는 줄 알아요?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 진짜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어요. 그 교육, 승급 교육 다 끝나자마자 바로 혼자 미친듯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진지점 분할하고 나서 한진지점장이 저한테 우리 이제 노션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해요. 실천력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다음 달이 12차월이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돼도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말 좋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상생금융은 지금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입사시키기 너무 좋은 프레임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상생금융 이틀 참석하면은 15만 원입니다. 네, FC 5만 원 내야 되지만 그 15만 원에 이런 것도 합니다. 상생금융 늦으시면 5만 원 차가 미리 불러서 OT 할 때 지각하시면 5만 원 차면 됩니다. 그래도 와요. 5만 원은 까면도 오더라고요. 그럼 사실 솔직히 우리도 금액적인 부분에 세이빙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 한 번 더 얘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생금융 주말 평일 해가지고 한 5, 60명 가량 왔거든요. 그 중에 뽑히는 사람들 그 2달 뒤에, 한 달 뒤에 계속 생겨나요, 계속.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생을 불러놓고, 금융 세미나를 불러놓고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추적 관리. DB도 마찬가지지만 추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논의를 하는데 우선 인스타나 유튜브를 1시간 공부 전체는 아니라 환경 지정 분할로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나 서브가거나 발대식 가거나 공부를 했을 때 계속 그런 그 오픈된 그 노출을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관심은 조금 있었지만 약간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도입을 계속 엄청난 파워로 땡겨봤는데 아시겠지만 땡기는 힘보다 결국에 자기 있는 상황에서 미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 몰라서 제가 힘든 건데 이걸 계속 노출시켜 놓으면 언젠가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전 제가 생각할 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이번에 저희 한신지점에서 우선 대표로 그 골프 하잖아요. 대회 하잖아요. 우선 조이신 파트너님 바로 200만 원 계약하셨더라고요. 30만 원 쓰는데요. 대표님들 소개받고 3명.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 앞으로는 일을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행사를 계속합니다. 금융 세미나 행사도 계속하고 퍼스널 컬러 행사도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 팀에 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요. 뭐 메이크업 하시던 분도 들어오고 그럼 이제 앉아놓고 메이크업 시켜가면서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OT하고 CIS하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걸리겠죠예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야잖아요. 저희가 스튜디오스를 어디서 모아요? 돈 준다고 해도 안 올 텐데 얘네는. 근데 퍼스널 컬러나 브랜딩은 올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무조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BI에 대한 인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니다. 그냥 3개월 만에 2명 뽑아라. CMP 200 쳐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교육.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막 드려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랑 얘기할 때 가장 1차적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푸는 게 조이너인 것 같고요. 영업 DB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입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의 김성진이라는 친구가 한 명도 뽑지 않고 CMP 200 셨을 때 받는 월급이 290입니다. 첫 달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210밖에 못 받아요. 근데 부팀장은 바로 월급이 이렇게 받잖아요. 89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저희가 계속 시도해 왔어요. 2명을 뽑는 친구, 1명을 뽑는 친구, 안 뽑는 친구. 근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CMP 500 넘기기 힘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도입이 2명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월급 차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친구가 그만둘까 말까에 대한 고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도입을 한 명도 못한 친구가 계속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채용 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정장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채용 사이트는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내가 편하게 하는 친구는 끝까지 편하게 가더라고요. 면접 보러 올 때도 신발 신고 오더라고요.
다시 보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볼 때 채용 사이트 하는 분들 우리가 근데 그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지인은 어떻게든 붙잡아서 할 수 있지만 채용 사이트는 무조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경이든 신성은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한경지점은 이건 지점장을 들들 볶아서라도 면접에 대한 걸 계속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세미나 자체 세미나 한경 자체 세미나 그것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도입 옛날에는 계약 받으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도입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BI 얼마나 잘 풀 수 있을지 SMB도 고민하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생각해요. 들어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정착시킬까? 어떻게 인지할까? 인지시킬까?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이랑 ESL 그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 다음에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 것까지 걱정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선 하세요. 우선 지금 교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가입하시고 사업자 넣어가지고 우선 단기 알바 2명 1시간에 15,000원 준다. 그럼 와서 세미나 한번 들어볼래? 행사 참여 한번 해볼래? 행사 스텝 한번 해볼래? 해서 사진도 다 떠요. 거기에 사진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요. 사진 없는 애는 안 불렀습니다. 나이도 다 소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다 히스토리로 볼 수 있어요. 불러요. 그리고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일을 하시냐? 원래 이직 중이냐? 취업 준비 중이냐? 또 다 얘기해요. 관심이 없진 않아요.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뿐이지 그것만 잘 얘기해줘요. 그리고 비서 면접, 내부 사무직 면접 이것도 계속 불러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래 팀 비서님들 하시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거 읊어주세요 그거. 그러고 나서 우선 지금은 2명 정도 뽑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너무 영업할 사람이 아니다. 또 관리자도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정말 괜찮은 후보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당신 커리어가 아깝다. 당신이 좀 더 얘기를 해서 이 업으로 오면 관리직을 빨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안하고 났다가 분위기 이상해지거나 너무 거기로 과몰입되면은 그럼 저 정지시킵니다. 여기는 사무직을 뽑는 자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본인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한 번 더 회사를 올 의향이 있냐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잘 안 끌리는 친구나 상생금융으로 부릅니다. 그럼 거기서 상생금융으로 또 얘기해요. 그렇게 또 뽑혀요.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상생금융 사실 제일 편하죠.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잖아요. FC분들은 계속 강사들만 고생을 하잖아요. FC분들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와서 여기 출석 사인하세요. 그리고 다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강의 다 끝나고 강의 너무 좋으셨죠? 강의 너무 좋네요. 이러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2번째 날에 그 BI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티타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상생금이 다 끝난 다음에 티타임을 갖고 도전해 보시겠냐, 어떻게 했냐. 그래서 Q&A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 보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저하고 일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상생으로 입사했습니다. 네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상생으로 입사한 분들은 상생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문화가 됐어요. 웃기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상생금융은 한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부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자리 잡아서 상생금융 파트, 퍼스널 컬러나 퍼스널 브랜딩 파트 아니면 다른 파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저희가 이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계약이든 도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옛날과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오고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그게 없어요. 거부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어떤 그 어린 친구들을 좀 더 그 사회초년생들을 많이 영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저희가 배제한 거는 경단녀는 무조건 다 배제했습니다. 경단녀는 안 뽑아요. 경단녀는 웬만하면 안 뽑고 무조건 경단녀는 제가 많이 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에 대한 그게 있어요. 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 안 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팅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는 싱글맘입니다. 싱글맘. 저희가 뽑아야 될 그 상에 가장 가까워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명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싱글맘들을 어떻게 좀 부를까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싱글맘들은 또 싱글맘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잘 풀어서 단어를 좀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환경만의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금융 강의나 강사를 좀 잘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근데 충분히 역량 되시잖아요. 안 하실 분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자료는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저 상생금융 자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여기서 하더라도 여기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 한신 강남으로 보내서 여기서 소팅된 사람 저기로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뽑은 사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출퇴근이 우선 여기 해야 되죠. 저희가 오는 사람들 저희 팀 중에 제일 멀리서 오는 친구가 대전에서 오는 친구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도 와요. 그래도 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면접을 봐야 되고 여기서 상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금강지점 엄청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달라요. 금강지점은 우선 막 뽑잖아요. 엄청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고 우선 이렇게 다 분류가 되는데 저희는 많이 뽑히질 않아요. 뽑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중간에 다 날아가요. 교육 받다가 날아가거나 시험 떨어져서 날아가거나. 근데 전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봅니다. 위축시켜가지고 교육 해축도 못하고 그냥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빨리 날아가는 애들은 빨리 날아가도록 이렇게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은 물량에 맞춰줘야 되고 저랑 김동욱 지점장이랑 이제 한참 저희가 30명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저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구는 병법이 필요 없다. 우선 뽑자. 우선 뽑자. 그 중에 히어로가 나타나고 그 중에 정착인이 나타나고 근데 예전에는 지인으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체육 사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좀 많이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을 많이 하면서 좀 채워 넣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너무 좀 허접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강사로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료 많이 드리고 최대한 환경제에서 이 교육 듣고 한 분이라도 체육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되겠다 라는 거 하셔서 계속 좀 필요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람입니다. 네.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